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세의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매일매일 주를 위한 5분 시황 정리, 오늘 또 빠르게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2년 4월 7일 목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오늘 일정은 매우 나빴습니다. 코스피 1.4% 하락, 코스닥은 1.6% 하락으로 일단 수치부터 매우 나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시피 개인만 사고 전부 다 외국인 기관의 매도, 그리고 플러스 시간이 흐를수록 증시는 계속 내려가는 그런 흐름을 나타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영향은 내일까지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장은 매우 나빴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이 특히 기분이 나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타격이 컸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불과 3일 전만 해도 60일선을 뚫고 올라가서 거기에 딱 안착하려는 그런 흐름을 나타냈는데 단 이틀 만에 2696, 2700을 깨고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그냥 단순히 올랐다가 떨어졌구나 이게 아니라 그 전에 2700이 언젠가 봤더니 거의 한 달 전쯤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정말 거의 한 달 가까이 슬금슬금 올라가서 2760까지 올라갔는데 단 이틀 만에 이게 깨져버렸으니까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야, 기껏 올라왔더니 뭐 하루 만에 끝나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일단 코스피를 봤을 때는 박스권 상단에 부딪히고 바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추가적인 하락에서 박스를 깬다, 아니면은 살짝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가서 2800을 노리고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기르시 지금까지 공부했을 때는 후자에 가까운 그러한 예측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틀 전인가요 3일 전인가요 그때 대신증권의 뷰를 봤을 때도 4월 중순이 되기 전에는 현금이 있어도 매수를 하지 말고, 그때 만약에 2700이 깨지고 2600이 가까워지면은 그때부터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이러한 기업들을 순차적으로 매수해라,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그 말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업들 조금 뒤에 확인할 수 있다시피 오늘과 어제 이렇게 이틀 연속 하락은 연준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결국 5월의 선반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영향은 다른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이제 이번 하락에 지난번에 아껴놨던 현금 이번에는 조금 용기 내서 사용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전략이 무조건 들어맞는 건 아니겠죠. 다른 전략도 한번 기분들 꼼꼼하게 공부해보시고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을 수립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큰 폭으로 매도해서 조금 뒤통수가 쎄했었죠. 그런데 그 결과 오늘 또 외국인과 기관이 완전 쏟아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1조 2천억 매수, 외국인 7,700억 매도, 기관 5,200억 매도, 그리고 연기금은 매도세를 조금 줄였네요. 190억이나 매도합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종들은 당연히 전부 다 하락을 했는데 그 와중에 SK하이닉스만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선물은 외국인의 1조원대 매도를 보여줬다가 마지막에 소폭 돌리긴 했지만, 하지만 어제부터 이어진 대량 매도기 때문에 조금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장이 빠르게 반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연기금 순매수항이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엔솔 226억, 기아 132억, 두산중공업 69억, 현대글로비스 66억, 현대차 53억 매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장에 연기금이 기아랑 현대차를 사는 거 보니까 이제 연기금은 자동차에 조금 집중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과연 지속적으로 자동차가 좋은 흐름을 나타낼지 우리가 충분히 공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증시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기분들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제 저녁에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었는데 그 결과 증시가 큰 폭으로, 특히 성장주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삼성전자도 마이너스로 끝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율은 1219.5원으로 소폭 상승합니다. 그리고 WTI는 다시 100달러 밑으로 떨어지네요. 97.58달러.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나빴습니다. 니케이 1.6% 하락, 상해종합 0.9% 하락, 항생 0.7% 하락, 그리고 어제 크게 하락한 미국, 오늘은 지금 현재 보합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 외국인 기관의 쇼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삼성전자, 에코프로비엠, 카카오, 레버리지, SK하이닉스, LG전자, HMM, 네이버, KG에네시스, 위메이드, 한국전력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코덱스 200, 타이거 200, 대한항공, 고버스, 하이브, SK텔레콤, 이마트, 우리금융지주, KTNG, 안랩, GS건설을 매수하고요. 마지막으로 기관은 기아, 현대글로비스, LNF, LG엔솔, 현대차, CJ제당, 롯데렌탈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주일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미국 암호회 개최, 그리고 BTS 라스베가스 콘서트 개최, 그리고 벌써 주말이네요. 참고로 이번 주말에는 기리세의 은밀한 사생활을 촬영하러 가니까 아마도 다음 주에는 또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신세계그룹 분할 후 상장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휴캠스는 TKG 휴캠스, 현대중공업지주는 HD 현대로 사명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키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PCB 인수전.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장이 너무나 좋지 않아서 특별한 게 딱히 없었는데요. 빠르게 보고 마무리 보도록 할게요. 일단 보험, 금리가 크게 오르니까 보험이 조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보험마저도 선별적으로 오를 만큼 오늘 증시가 매우 나빴다고 볼 수 있겠네요. 메리츠화재 1% 상승, 그리고 롯데손해보험 2.7%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PCB가 지속적으로 좋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오랜만에 상승을 해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4% 상승, 대덕전자 2.5% 상승, 심택 2.2% 상승, 코리아서키트 1.4% 상승. 그리고 오늘은 인수에 관련된 기업들이 엄청나게 오르는 그런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PI 첨단 소재 7% 상승. PI 첨단 소재 인수전에 10개 기업이 참여하며 흥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7%나 급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PI 첨단 소재 누가 사는가 봤더니 바로 일진그룹이 산다고 한대요. 일진홀딩스 상한가 도착, 일진디스플 9% 상승. 뭔가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쌍용차랑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일진다이아도 7.6% 상승, 일진전기도 23% 상승으로 일진이 들어가면 전부 다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쌍용차 인수전에서 지분 매도 소식이 나온 IOK 10% 급락, 미래산업 18% 급락으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주 끔찍한 차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기분들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 특히 이렇게 갑자기 급등하는 걸 딱 사서 야, 여기서 몇 프로만 먹으면 본전인데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조금 강하게 말하자면 그 생각이 우리를 깡통으로 이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절대 공부 없이 그냥 단순히 오를 것 같아서 매수하는 거는 그냥 그거는 도박이랑 같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반면 KG 동부제철 이 친구는 상한가에 도착하고요. KG케미칼은 3.7% 상승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차트를 봐도 야, 정말 대단한 차트죠. KG 동부제철은 하나의 그냥 못을 만든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KG케미칼은 강력한 음봉을 띄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별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관련주인 캠시스 7.9% 상승, 파트론 4.6% 상승, 전장용 카메라 수요 확대 전망 리포트가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대표주죠. 미국 긴축 소식에 기술주가 부러지니까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이버 2.7% 하락, 카카오 4.8% 하락으로 또 10만 카우를 깨고 내려갔습니다. 다음으로 해운 관련주 감염자 급증으로 인해 봉쇄가 연장된다 이러한 소식이 나오는 상하이, 그 상하이 항에 발묶인 배만 300척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영향일까요? 오늘 HMM 6.6% 하락, 흥하해운 4.8% 하락. 지금 중국이 아시안게임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강력한 봉쇄 조치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악영향이 조금 길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봉쇄 소식이 나오니까 화장품 관련주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모레퍼시픽 3.7% 하락, LG생건 3.3% 하락. 다음으로 최근 들어 게임 관련주 중에서 엄청나게 올랐던 룽투코리아. 그런데 오후 1시쯤에 교보증권 창구를 통해서 대주주인 룽투게임 홍콩 리미티드가 보유한 주식 가운데 105만 주를 매도했다 이러한 단독 뉴스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한 뉴스가 나오니까 룽투코리아 오늘 하한가 근처에 마무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 관련주인 바이넥스 6.8% 상승. 중앙대 약학 교수가 유전자 치료제 핵심 기술인 유전자 전달체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거랑 바이넥스랑 무슨 상관인가 봤더니 바로 이 교수가 설립한 회사 제넷메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분 투자를 했었다는 소식이 부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진짜 사람들 똑똑하네요. 그리고 식품 관련주인 삼양식품 계속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3.4% 상승. 수출 호조 소식에 이어 수출 제품 전담할 공장이 5월에 준공된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며 오늘 또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검사 장비 부품 관련주인 ISC 7% 상승, 1분기 역대 최대 매출 예상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주가도 서프라이즈죠. 오늘 68,000원까지 밀리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정말 완벽하게 떨어지는 칼날인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이평선이 역별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 최저가까지 쓰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상승 추세까지는 조금 되돌리기는 시간이 걸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물론 삼성전자를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지금이 기회다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금 당장 물태우는 것보다는 조금은 지켜보는 게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벤처 투자 관련주죠. 스톤브리지 벤처스. 이 회사가 투자한 소카 상장 예심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그리고 곧 IPO 추진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랐습니다. 스톤브리지 벤처스 5.8% 상승. 자, 오늘의 시황전이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니셨습니다. 빠이요.